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윤 총장 거취 문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6가지 사유를 직접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명령을 했고요. 이 사유 등등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 측 변호인 그리고 윤 총장 변호인 사이에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지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것들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직무정지를 시킬 만큼의 어떤 중대한 비위 혐의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그만두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부가 이렇게 감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직무정지는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정지의 가장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로 법무부 쪽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 이른바 사찰문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일회성으로 만든 것일 뿐 지속적으로 한 것들은 아니었다. 그 사찰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뒤에 판사를 사찰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공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까지 뭔가 그 총장 직무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손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고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쪽의 공방,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다음에 소추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건 법을 다뤄야 하는 그 기관이고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히 법의 정신에 의거도 해야 되지만 규정과 절차가 완벽하게 집행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 대한 이 부응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재판이 1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듣는 게 재판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공방이나 입장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충분히 소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감찰에 대한 명분도 약했고, 그다음에 윤 총장이 어떤 그 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그 과정도 다 생략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냥 징계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절차적인 어떤 그 굉장한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를 좀 들여다봤을 것도 같고,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의 명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야말로 굉장히 의법 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허술했고, 더더군다나 윤 총장의 사법기관의 총수를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그런 뚜렷한 사유가 지금 발견되지도 않고 혐의에 불과하고 그 혐의조차도 입증이 안 된 상황들인데 너무 섣불리 앞서 나갔다. 그런 점들을 좀 재판부가 좀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충실하게 지켰느냐,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로 드는 게 그게 검찰총장의 직을 정지할 수 있는 직무를 정지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규정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사징계법에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판단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 규정에도 봐도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나는 대면 감찰 안 받겠다고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감찰 규정 보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검찰총장으로서 위법한 상황 정도가 발견이 됐을 때 그때 하나 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위법한 상황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감찰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위법하지 않다고 네. 하는 판단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가가지고 판단이 돼야 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절차에 관한 문제나 과연 그 정도의 직무 정지를 시킬 정도의 위법한 상황이 발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저는 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해석은 서로 간에 상반될 수 있지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 권한이 정말 제대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역시 사법부에 가서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집행 신청을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거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판부가 다시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본안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을 또 할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전 질서 있게 정리돼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차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혐의를 혐의를 먼저 적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대면 조사해야 되는데 다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감찰관이 자기 밑에 수사에게 보고받지 못하고 자기도 모른 채 감찰이 진행됐어요. 이거는 검사징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고 이거는 절차와 과정이 명백하게 무시되거나 생략되거나 혹은 밟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온당하게 사법의 영역으로 간다고 쳐도 이 과정에 대한 논란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과연 온당하게 행동을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논란의 소지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이 나 감찰 못 받겠어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 감찰총장 감찰 못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이미 전달 안 되고 회수도 안 됐잖아요. 감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려고 미리 하니까 내부 망을 통해 가지고 언제 감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하질 않아요. 혐의를 보는데 어떻게 감찰합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그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서면 내용조차 그 공문을 들고 가는 것조차 반송 처리하고 다시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검사 2명이 가져가서 그 언제 감찰할지 날짜하고 어떤 내용으로 감찰할지를 들고 가니까 그것 또한 못 받겠다 그러면서 거부했던 거잖아요. 상의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꺼놨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절차라고 하는 게 서로 주장하거나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를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일 안으로 이루어질지 잠시 후에 두 분께 더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검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중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데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할 만큼 윤 총장이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평검사라든가 검찰 중간 간부 또 지검장, 고검장들까지 나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지나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글을 올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 내 서열 2위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던 이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조남관 차장이 오늘 한 말을 속담 한마디로 제가 좀 짧게 압축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개도 구럭도 다 잃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이 추동력이 상실된다. 네. 이유는 뭐냐?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이게 포장이 잘 돼도 일단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뿐더러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그러면은 정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차장이 제일 마지막에 사실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평검사 회의는 네. 59개 지검지청장에서 다 했지만 조남관 차장이 저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대행의 입장에서 혹시나 자기의 지금 이 의사 표현이 검찰 내부를 흔들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혼돈과 오욕으로 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조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이 그다음에 사법 개혁의 지금 중심에 와 있는 검찰의 처한 상황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총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면은 이것도 명분 실리 모두 다 잃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조금 조심하고 그다음에 한 발 물러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의 저는 이 사실 표현에 대해서 네. 입장에 대해서는 좀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이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같은 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추 장관의 그간의 뭐 성향 등등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내에서 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 직무배제 제고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뭐 일선 평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다거나 SNS 글을 올려서 네. 그럴 때도 저는 뭐 그런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검사들하고 일선 평검사들하고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내에 있는 검사들조차 파견 검사들조차도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처신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돌아볼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여러 가지 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아직도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 검찰청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소속 직속 상관의 명에 따른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검찰총장이 물론 상징성의 의미는 갖겠지만 네. 검찰총장이 바뀐다고 검찰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문제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징계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한 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관행들을 여전히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검사들 입장에서는 팔이 네.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흔들리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번 반발은 저는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신이나 또 검사들이 바라볼 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감찰을 밀어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단답형으로 물어보라고 하면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그건 매우 네. 위중합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검사들 입장에서 단순히 검찰총장 한 명이 뭔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네. 것들은 표출할 수 있지만 사찰 문건이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마냥 감싸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얘기는 말씀은 아마 검찰총장을 보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직도 검사 동일체의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위하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검사들은 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총장을 보위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총장이라는 사람을 자리에서 내리려면은 정당성과 의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법을 집행하는
그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 59개 평검사들이 이 지점은 매우 중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고 의법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건 이것이야말로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네. 윤 총장이 사라지면 검찰이 흔들린다. 저는 검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네.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이 없었느냐, 정당성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의법이었느냐, 위법이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는 거죠. 네. 저는 검사들이 그걸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제 오늘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좀 더 시일이 걸릴지는 지켜봐야지만 됩니다만 사실 내일 감찰위원회 있고요. 모레에는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실 잡히지 않았던 감찰위원회도 지금 네. 소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직무정지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게 끝나면은 바로 이제 모레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내일 감찰위원회가 네.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감찰위원회가 원래 이게 사실은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할 수 있었는데 소집이 돼서 법무부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권고사항으로 끝나지만 저는 여기 결론도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재판의 결과와 내일의 그 감찰위원회 결과가 모레 저는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중징계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워낙 여론과 지금 감찰위원회 의견과 사법부의 판단이 그러하다면은 오히려 저는 경징계를 감으로써 네.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적 요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결과가 저는 주목이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징계위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지금 네.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만한 여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 저는 각하 결정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각하라고 네, 하면 왜냐하면 실익이 없는 거예요. 네.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건데 내일 감찰위원회 있죠. 감찰위원회도 외부 인사로 3분의 네. 2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들도 지금 이 회의가 열리는 게 감찰위원들이 회의서 좀 요청을 했다는 네.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럼 감찰위원들이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재판부가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심리를 한 부분은 네. 징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절차로서 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게 그게 타당한 것이냐, 그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결정을 안 내리고 내일 오전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모레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내일 감찰위원회가 오전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굳이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징계위 소집 결과를 두고 다시 윤 총장이 징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경징계라 하더라도 저는 다시 그거 집행정지 신청 낼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두고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를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내리는 게 그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법적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징계위 소집까지 했기 때문에 내일 감찰위원회 의견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소집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법적 대응이 달라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한 이 부분이 감찰위와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